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실경에는 깨치리라. 3-4명 시작. 자,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 그 유식을 배웠는데 그 유식불교라는 것은 불교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오로지 육자 알식자, 오로지 자기 마음에는 다른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 마음. 근데 마음은 딱 대상이 두 가지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가지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쉬워. 영어로 하면 아주 쉽다고. 영어로는 뭐야? 마음이 두 가지인데 this냐 that이냐. this 이것이냐. this is잖아요. that이냐 저것이냐. 자기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향하는 건 this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근데 that 상대가 있어. 객관적으로 바깥을 보잖아 우리. 산도 보고 강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잖아. 그건 내가 아니지. 상대를 보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상대를 보는 마음. 그래서 유식이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유식의 그 핵심은 유식불교란 건 바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디스만 인정하는 거야. 디스만. 이것, 이 마음. 그래서 유식무경이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은 있지만은 바깥은 인정을 하지 않아. 내 마음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보고 있는 거지. 아주 기가 막힌 말이니까요. 내 마음은 내 마음만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내 마음. 내 마음이냐? 내 마음 아닌 것이야. 내가 지금 바깥을 보고 있지만 그는 내 마음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 거지 바깥 자체가 떨어져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디스라는 거나 대시라는 거나 대시라는 거나 두 가지가 다 영어잖아. 그냥 영어 단어잖아. 영어잖아. 마음 하면 그냥 영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고 세분화를 시키면은 내 마음이냐 바깥 마음이냐. 내 마음에서 바깥 마음을 보지만은 다만 주는 내 마음에서 바깥이 있는 거지 내 마음을 빼고 바깥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무경이라는 거야. 따라서 유식무경. 바깥에는 경계나 바깥에는 건 인정하지 않아 보살님. 존재는 해.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보살님. 전쟁이 났어.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보살님. 바깥 전쟁은 전쟁이야. 전쟁 났다고 보살님 밥 안 먹어? 밥을 먹은 다음에 똥 안 싸? 전쟁 났다고 해서 손톱이 안 자라? 머리가 안 자라? 전쟁하고 자기 몸하고 지금 죽진 않았어.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따지고 전쟁에 나서 대포가 떨어지고 사람이 죽더라도 그거는 바깥이란 말이야. 바깥 대상이란 말이야. 데트란 말이야. 디스 이것.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것, 이 마음이란 것, 그 이 마음이란 걸 갖다가 우리 유식에서는 견분이라고 해요. 견분, 견분이라는 거는 내 마음에서 모든 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형상을 봐야 되잖아. 그걸 상분이라는 거야.
상분하면 못 알아들어 보살님. 형상을 본다 이렇게 해서 상분하면 알아들어. 근데 유식학자들이 이거 견본상분을 어렵게 설명하더라고. 견본은 디스, 견본은 내 마음. 내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 걸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바깥을 인식할 때는 그는 상분이 되는 거야. 상분. 그러니까 견본과 상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아주 유식이 재밌고 좋단 말이면, 견본은 그냥 견본이 있는 게 아니요. 내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요. 내 마음은 항상 자증분이라는 게 있어. 자증분. 견본 상본을 거느리고 있는 자증분이라는 거는 내적인 마음도 살피고 외적인 마음도 살피는 그 자증분이라는 건, 그 자증분이 말하자면 아리아식이야. 팔식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야. 항상 그 자기 내면을 살피는 마음과 바깥을 향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잖아. 보세요. 전쟁이 났어. 전쟁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죽었어. 5분 있다가 죽더라도 아직은 안 죽었어. 그러면 전쟁이 나도 보세요. 밥은 먹어야 돼. 밥을 먹은 이상은 똥이 나와. 손톱은 깎아야 돼. 전쟁터에서도. 수염은 자라고 머리털도 나오고. 전쟁이 나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은 전쟁이 나든 안 나든 밥은 먹어야 되고 잠은 자야 되고 똥은 싸야 되잖아. 자기 마음을 살고 견분이라 그래. 견분. 영어로는 디스, 대, 저것. 이것저것 하잖아. 저것. 대상이 있잖아. 저것이라는 대상이 있는 거야. 보살님. 그 디스와 댓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영어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디스펜, 데디스펜슬 이렇게 나잖아. 데스크 이렇게 나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마음이냐 저 마음이냐. 여러분들이 번뇌를 일으키는 게 자기 내적인 마음이 있고 외적인 마음이 있어. 내적인 마음에서 오는 번뇌가 있고 외적인 마음에서 오는 번뇌가 있다고. 외부에 의해서 아들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어머니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거 아니야. 바깥에서 오는 거 아니야. 다. 근데 내 번뇌 뭐야? 내가 지금 아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내가 여기서 와서 기분이 아주 꿀꿀하고 안 좋아. 난 뭐냐 이거야. 왜 태어났으며. 이건 내적인 번뇌라고. 외적인 번뇌냐 내적인 거냐. 그래서 내적인 것은 견분이라고 그러고 바깥쪽으로 보는 거는 상분이라고 그런다고. 상분이라 할 때 형상할 때 상상을 한다. 형상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하고 유식학자들은 그냥 상분하고 견분하고 말어. 견분상분은 누가 있냐? 자증분이라고 하는 팔식 아리아식 속에 있는 거야. 팔식이 있는 거야. 본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본부 밑에서 있는데 견분은 주로 뭐냐면 모든 건 내적인 걸 담당한다고. 팔식 속에서도. 근데 바깥을 상대하는 건 외적인 것은 그것은 상분이라고. 상분. 견분상분은 자증분에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자증분 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기만이 체험했던 경험에 의해서 간직하고 있는 비밀 방처럼 자기 체험한 자기만의 비밀이 있고 자기만의 경험을 넣는 걸 증자증분이라 그래. 그래서 뭘 할 때 깊이 생각하는 거는 증자증분을 꺼내다 쓰는 거고. 증자증분. 그러니까 자증분이라는 거는 견본 상문을 거느리고서 견본이 뭘 판단을 낼 땐 자증분을 한 번 더 갖다가 훑어본단 말이야. 경험을 한 번. 근데 더 큰 판단을 낼 땐 증자증분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깊이 심사숙고를 한다고. 아주 내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보살님. 견분이라는 거 하고 이제 상분을 여러분들이 왜 잘 알아야 되면, 유식에서의 핵심이, 유식은 마음 하나만 얘기를 하지 않아. 보살님. 이 유식이 대단한 거는 일체가 보살님
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체가 마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써 보살님. 일체 유심조. 그 말이 유식에서 틀렸다는 거야. 무슨 일체가 마음이냐고. 일체 유심조 화엄경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효대사도 모든 건 마음의 세계라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그런다고. 근데 우리 유식은 보살님 그걸 깨부셔. 만법 유식. 따라하세요. 만법 유식. 모든 법은 식이다. 알식자. 그 식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일체 유심조가 아니야. 일체한 마음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건 네가 지금 식을 움직이기 때문에 내적인 식이든 외적인 식이든 네가 마음을 생각을 움직이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세상이 보이는 거야. 네가 바깥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내면만 생각하고 오장육부만 생각하고 내면만 생각하고 있으면 바깥 세상은 없는 거야. 눈 감고 보세요. 봐봐. 안 보이지. 그동안 보고 들었던 느끼었던 관념이 자기 아리아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 눈을 감고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인 거냐 외적인 거냐. 요걸 갖다 그래서 일체 만법 유식이라는 거는 일체 유심자는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8가지 쪽에서 볼 수 있다가 8가지. 식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입이 설신의 5식 있잖아. 5가지. 6식 의식 있잖아. 7식 말라의식 있잖아. 8식 아리아식 있잖아. 마음을 8등분을 해서 쪼개서 설명하기 때문에 유식이 더 정확하다는 거야.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리아식은 마음은 다 녹음 녹화가 되어 있는데 전생에 자기가 했던 종자를 만들어 갖고 있단 말이에요. 환생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환생을 해서 종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이러잖아. 그리고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어휴 왼수야 왼수. 남편하고 싸우면서 왼수야 왼수 이러고 그러잖아. 또 자식을 하다가 저런 자식을 내가 낳았어. 지가 낳아놓고서 그러는 거야. 저런 걸 내가 자식이라 낳았어. 그 왜 그러냐면은 전생의 그 종자가 뭔지 모른다면 언제 드러날지 몰라 보살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불교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교종에서는 화엄교회나 이 교종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냥 마음이 하고 말아. 뭐 모든 건 마음이다. 금강경도 마음. 보살님 금강경하고 유식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경전하고 유식은 비교가 안 돼. 경전을 더 업데이트해서 분석해서 축출해가지고서는 정확하게 만드는 게 유식이고, 근데 유식을 안 하면 한국 불교는 불교의 보살님 뭐하고 똑같으면 화살을 갖고서 이 관약을 쏘는데 관역도 한 건데 들어가는 건 10점, 옆에는 5점, 뭐 남은 3점, 2점, 1점 이렇게 있잖아. 아니 관역 없이 그냥 화살 쏘라는 거야. 점수 없이 한가운데 화살을 쏠 때 화살의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갖고 어디로 쐈는가를 보게 하는 건 유식이라면, 아니 화살 쏘면 됐지 무슨 관역이고 무슨 뭐 그건 불교야 보살님. 일체가 마음이야. 아니 화살이나 무슨 뭐 거기서 무슨 뭐 관역이나 다 마음 아니겠어? 화살이 관역이요, 관역이 화살이야.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 건 불교야 보살님. 경전이라고. 여기에 양을 못 느껴. 분석을 해야 돼 보살님. 시계야. 뭘 따져? 시계도 보살님 여러 종류가 있잖아. 벽시계가 있고 손목시계가 있고 쾌정시계가 있고 시계도 여러 가지야 보살님. 물시계도 있고 해시계도 있고 건물에 붙어있는 시계도 있고 요새 스마트폰에서 시계가 나오고. 시계야 더 이상 알 거 없어. 이건 불교야. 마음이야 마음. 더 얇게 뭐가 있어. 모든 건 마음이야. 이러니까 유식학자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지 보살님. 시계도 시계만 나름이다. 여자 시계 남자 시계 있고 애들 시계가 있고 큰 시계 작은 시계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계가 있고 바라보기만 하는 벽시계 같이 저 멀리 건물에 붙어있는 벽시계가 있고 세종대왕 때는 무슨 해시계가 있어서 해시계 물시계도 있고 물 흘러가는 거고 시계 종류가 많은 것처럼 마음은
종류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 너무나 불교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삼장법사가 보살님 당나라 때 사람이야. 당나라는 서기 618년에 만들어졌어. 세워졌어. 보살님. 현장 스님이 보살님 645년경에 보살님 불법을 새롭게 외우기 위해서 인도로 간다고. 고비 사막을 지나서 17년을 갔다 와. 그 이전에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나오잖아. 손오공이 저팔계도 나오고 그 삼장법사가 보살님 유식을 배우러 가는 거야. 불경은 이미 500년이 들어와 있었어. 벌써.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불교를 가지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보살님. 그는 만화에 사는 거고 서유기에 사는 얘기지. 불교는 진한 한나라 때 진시 황제가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생기거든요. 한나라는 거는 보살님 당나라보다 한 500년 앞이야. 그때 불교가 들어와. 금강경도 들어오고 보살님 다 들어와. 원각경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불교가 다 들어와서 경전이 다 들어왔어. 보살님 500년 동안 삼장법사가 불경을 이렇게 보니까 답답해. 비논리적인 것 같아.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걸 유식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러 유학을 간 거예요. 보살님 가서 유식을 갖고 오는 거예요. 유식 불교를 논리적인 거. 그래서 유식을 안 하면 불교를 하는 게 아니야. 보살 절에를 50년 다니 뭐 할 거야. 스님이 50년 학문을 하는데도 유식 불교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유식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네 마음이냐 바깥 마음이냐 디스냐 대시냐 하는 것처럼 정확하단 말이에요. 보살님 유식 불교를 배우게 되면 보살님 기가 막힌 게 유식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아리아식만 갖고 얘기 안 해요. 보살님 작용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데리고서 갔던 데가 보살님 저기 어디로 해서 가냐면은 서안이라는 데서 가거든. 내가 다 갔다 왔어. 난 일부러. 서안이 장안이야. 장안. 옛날에 장안에 간다 그러잖아. 중국의 장안. 장안은 당나라 때 수도야. 보살 거기가. 장안. 그래서 그 장안에 가면 양귀비가 있던 데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걸 서안이라고 그래. 지금은 서안. 시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보살님 한 50년, 55년 정도 지나가고서 뭐가 송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송나라 때 불교가 엄청 선종이. 송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송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중국은 뭐가 생겨 원나라 징기스칸 원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보살님. 원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는 명나라 들어오면서 주원장이가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이었거든요. 내가 갔다 왔지. 거기서 어디로 옮기냐면 그 3대째 영락제 때 북경 쪽으로 옮기는 거야. 보살님. 수도를 갖다 지금 북경으로 옮기는 거야. 왜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기는 이유가 수도를 치고 들어오기 쉬우니까. 서역 쪽으로 이제 오랑캐들이 치고 들어오기 쉽단 말이야. 남경은 보살님. 옛날 그 중국 역사를 보면 티베트가 강국이야. 보살님. 지금은 나라를 뺏겨가고 티베트가 중국으로 들어갔지. 우르무치 그쪽 있는 데가 보살님 다 이슬람을 믿잖아. 보살님. 그쪽이 벌써 서역이란 말이야. 서쪽으로 있는데 그쪽은 다 이슬람을 믿잖아. 알라신 마호메트 그 위구르족이라 그래. 걔들이 위구르족하고 티베트하고 둘이 손을 잡으면 당나라를 쳐버려. 보살님. 그러니까 당나라는 티베트하고 원수면서도 위구르가 치러들 때는 티베트하고 연합을 해서 위구르를 몰라내고 또 위구르족군 또 티베트가 지네나라고 공격하면은 위구르족들은 당나라하고 손을 잡고서는 티베트를 몰아내고 또 티베트하고 위구르가 합치면 당나라가 또 당하고 이게 세 가지 이 눈에 보자면 삼각 편대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됐어. 보살님. 앙숙이 앙숙. 그런데 그 결과 두 개를 다 당나라가
힘이 세져갖고 나중에 다 근래는 다 먹었지. 청나라 때 엄청 땅을 넓혔지 보살님. 그다음에 모택동에 더 많이 넓혔지 지금. 땅을 뺏기는 거야 보살님. 하루빈이 그게 러시아 땅이야 보살님. 지금 중국 땅이지만은 청나라 때만 해도 러시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불교를 구하러 갔는데 이 서안에서 출발을 해갖고 보살 가려면은 허가를 돼야 돼. 왕의 허락으로 돼야 비자를 얻는데 불법으로 나간 거야. 몰래 나간 거야. 여권 없이 안 내주니까 몰래 나간 거야 보살님.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거하면서 요괴를 보고 그러는 거야. 거기서 이제 삼장법사를 만나잖아. 삼장법사가 누구야 보살님? 말하자면 손오기에는 삼장법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유명한 삼장법사가 유식을 배우러 온 유식을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는 그 입장에서 아주 진짜 신심 있게끔 보살님 목숨을 갖다 와. 현장 스님이 현장 스님이 목숨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저팔계를 그건 상상이야 보살 소설인 거지 진짜는 아니야. 저팔계는 뭐냐? 저팔계. 돼지 모양 생겼잖아 보살님. 팔정도와 계를 지켜라. 저팔계. 사오종. 그것은 사선 심간과 오종 신간을 닦아라. 수행을 해서 사선과 오종 신간을 닦아라. 그래서 사오종이라고. 사오종. 손오공. 공의 5가지 도리를 갖다 깨달으라 해서 손오공. 그 서유기 서쪽을 향해서 간다. 불법을 구하러. 불법이 아니고 유식을 배우러 간 거야. 그래갖고서는 지금 서안에서 출발해가지고서 도낭으로 해갖고 도낭에서 보살님 트르판으로 해갖고서는 우르무치로 해서 쿠차로 해서 구말라습 있는 그쪽으로 해서 호탄으로 넘어가. 고비사막 지나서 호탄으로 해갖고서 보살님 쭉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면 호탄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보살님 지금 키자흐스탄이라는 데가 있어. 넘어가면 그쪽이야. 키자흐스탄 조금 더 가면 파키스탄이 나와.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인도로 북인도로 넘어가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그 유식의 대가인 세친의 고향이 오늘날 파키스탄이야. 거기 간다라라는 지역이 있어. 간다라. 그쪽에서 태어났어 보살님. 파키스탄 쪽이라고. 그래갖고서 인도로 들어간 거야 보살님. 그래서 순회를 불경을 이제 배우고 그러는데 유식을 배워갖고 온단 말이야 보살님. 유식의 대가는 세친이야. 세친이라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지 보살님. 다 전생서부터 보살님 불보살이 다 화연이야. 화연. 그 세친이 보살님 유식을 쓴 걸 갖다가 딱 그 제자가 호법이라고 있어. 그 제자가 법을 넘겨받아. 유식에 대한 학문을. 세친은 죽고. 호법의 제자가 누가 있냐면 보살님 현감이라고 있어. 그래서 그 분의 법을 누가 봤냐면은 나라트 대학 가서 현장스님이 배워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친의 손주뻘 되는 학문이 그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불법을 이제 배워갖고서 보살님 목숨을 걸고 갔다가 그냥 술에다 싣고 오는 거야 보살님. 말술에 싣고선 소술에 싣고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갈 때는 왕한테 허락을 못 듣고 도망가듯이 갔는데 올 때는 살아서 오니까 그 당 태종이 얼마나 불심이 깊은지 마중 나와 보살님. 나와 왕들이 그냥 10만 명이 마중을 나와 보살님. 금이 아냐하냐고. 그 벽화가 다 그려져 있어. 서안에 가면은 보살님.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갖다 성유실론으로 번역을 해갖고서는 그 번역을 해갖고 유식 학이 나오는 거야 보살님. 학문적으로 유식론이나 유식학이나 유식
거는 보살님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스님이 똑똑해요. 그래서 그걸 또 와서 유학을 배워갖고 보살님 우리나라에서 신라 때 신라 때 우리나라 불교가 엄청 또 발전을 했잖아 보살님. 그때는 통일 신라 때야 보살님. 그래서 거기서 불교를 갖다가 잘 연구를 해갖고 아리아식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연구를 해갖고 일본 사람이 와서 배워가 신라에 와서 보살님. 그래서 그 일본 불교는 오늘날까지도 벌써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불경을 갖다가 가지고 온 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유식을 갖다가 원칙이라는 신라 때 고승 원칙이라는 분이 있어. 원칙. 원칙이 보살님 그 서안까지 가갖고 그 서안에 거기서 연구하다가 죽어 보살님. 그래서 거기 지금도 탑이 있어. 서안에 가면은 내가 갔다 왔잖아 보살님. 경전에서는 뭐 원칙 스님 별거 거기서 대접을 얼마 하는데 그 유식을 하는 학자인데 보살님 서안에 내가 가봤지 보살님. 그래서 원칙이란 분은 아리아식 사상 8식 말고 9식 엄말라의 사상이라 그래서 9식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 9식 무구 청정식 8식 말고도 9식이 있다 이래. 백정식이라고 그러고 무구 청정식이라고. 근데 이제 유식학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10식 11식이 나올 수 있다. 9식에서 8식에서 끝내자고 합의를 봐 학자들끼리. 그 8식에서 끝났는데 그 9식이라는 게 증자증분이야.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그 마음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살님. 마음의 심리 분석. 그래서 이 유식에서 심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서양에 가서 심리학 배워갖고 와봐야 보살님 다 칼 융이라든지 데카르트 뭐 수많은 심리학자들 있잖아, 보살님. 그 해봐야 불교에서 다 나온 거야. 그걸 잘 갖다가 분석을 해서 분석 심리학이라면 대학에서 가르칠 때 유식학이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야. 유식학을 근거로 해서. 프로이드라고 유명한 심리학자가 다 보살 유식의 식사상을 연구한 거야. 아리아식 사상, 식사상.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장을 잘 해갖고 상품화 시켜갖고 학문으로 만들었는데 불교 쪽에는 상품화를 시키는 인물이 없어. 현대는 그걸 상품화 시켜줘야 돼, 보살님. 근데 그게 어떻게 건너가냐면 원칙으로 인해서 원칙이 제자들 중에서 일본서 유학으로 와갖고 신라 때 보살 와갖고 불교를 배워갖고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일본 불교는 보살님 3가지 파가 있어. 여러분들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 백제가 멸망을 660년에 했거든요. 백제가 660년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불교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사카로 배를 타고 들어가 보살님. 오사카로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가. 백제 불교가 기록을 보면 660년에서 20년을 빼니까 580년경에 불교가 들어가 보살님. 유식불교가 들어가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절을 줘. 백제의 왕자가 그쪽으로 건너가고 보살님.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보살님. 그러고 나선 한 고구려가 라이벌이잖아. 신라 고구려 백제가 그때는. 고구려는 8년 있다 멸망하거든요. 백제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고구려에서 불교가 진출하는 거야. 오사카로. 고구려 불교는 보살님 백제 불교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백제 불교는 정통이라고 봐야 돼요. 정통. 오리지널 불교야. 바로 직수입해갖고. 그런데 고구려 불교는 약간 좀 한 바퀴 돌아가고 왔기 때문에 조금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좀 받아 보살님. 그 다음에 라마교라는 게 있거든. 징기스칸. 라마교는 진해 토속 신앙하고 티베트 불교를 합쳐놓은 게 라마교야. 티베트 불교도 보살님 오리지널이 있고 오리지널 아닌 게 있어. 티베트 불교도 오리지널은 선종이야 보살님. 참선하는 거, 유식하는 거. 그다음에 잔밀이 보살님 그게 밀교라도 잔밀이 그게 딴뜨라비 불교라고 기니 체크라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밀교란 말이에요, 보살님. 그래서 고구려 불교가 들어가 오사카로 망하기 전에 백제가 들어가니까 들어가요. 그다음에 통일신라가 가마비가 두 나라를 다 먹었잖아. 668년에 고구려도 멸망했잖아. 백제 고구려 통일신라가 접어들어서 와 보니까 일본에 벌써 두 개가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그때 신라 불교가 들어가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그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불교는 보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우리나라가 진출했다고 한국 불교가 LA로 불교가 들어가고 뉴욕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 오사카의 불교는 엄격히 따지면은 보살님 일본 사람 불교는 한국 불교가 뿌리라고. 그래서 한국 사찰 중에서 백제냐, 백제파냐, 고구려파냐, 신라파냐 이 3개 종파가 가장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오사카야. 일본은 절이 수천 개야, 수천 개. 보살님, 우리나라는 불교를 탄압하냐고 조선시대 때 그냥 조금만 내비두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막 서생들 시키다가 그냥 막 글방을 만들고 그게 서원 아니야, 서원. 서원이 다 절터야, 보살님. 절에다 싹 간판 받고 나는 거야, 보살님. 소림선언, 도산선언, 서원이란 건 보살님 다 그렇게 한 거야. 절터라니까요, 보살님. 자가도 다 그 글방들 있는 건 전국에 좀 많아, 보살님. 그걸 갖다 언제 없앴냐? 고종 때 1890 정확하게 보살님 1896년에 갑오 경쟁이 일어나면서 양반 쌍놈을 없애버려. 법으로 조선이 없애면서 그때 서원들도 다 없애버려, 보살님. 절을 갖다 뺏어 서원을 해서 유생들이 툭하면 왕한테 덤벼들고 대문하고 그러니까 없애라! 하고 해산시켜버려, 보살님.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통금도 보살님 있었고 다 옛날은 법이 오묘했다니까, 조선시대 때. 500년을 보살님 고려 때부터 신문제도가 있었고 신라 때도 그렇고 양반 쌍놈을 갖다 없앤 게 갑오 경쟁 때 보살님 그때 개혁이란 거야. 개혁으로 없어지는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쌍놈들도 다 이제부터 호족을 만들어가고 족보를 가짜 족보를 만들어가고 지금 너도 나도 다 하는 거 가짜 족보를 사갖고 보살님 가짜란 말이야. 진짜 오리지널은 보살 드물지. 오리지널 양반은 5%밖에 안 돼, 보살님. 100명이면 5명이야. 그 파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가짜 족보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파. 보는 나라도. 출가할 때도 보살님 입산지원서를 쓰잖아. 쓰면 이제 계를 받을 때 되면 본관을 적으라래. 그 다음에 학력을 적으라래. 또 성적 증명서를 내라고 그래. 보세요, 요새는 학교들 최종 학력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까지 첨부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야. 호주 이름 적고 아버지 이름 적고 본적 이름 적고 다 적어보세요. 그거 다 서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또 신원 증명서도 필요하고. 그건 행자 때 보세요. 개받으러 할 때 신원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이라서 절에서 못 뛰니까 행자가 직접 끌고 가는 거야, 보세요. 가서 직접 뛰어야 돼. 경찰서 가서. 그렇게 해서 불교가 보세요. 일본 불교는 크게 일본은 한국과 똑같아, 보살님. 일본도 선종이 있어, 선종. 오사카에서 참선하는 선종은 임재종이라고 해. 따라서 선종은 임재종, 조동종 두 가지 종파다. 그래도 남함의 탑을 만면 극락간다 그러고 하는 걸 정토종이라고 해. 지금도 우리나라도 있고 거기도 있어, 정토종. 정토종. 또 정토종이 있고 또 옴마니반명 막 하면서 진원종이 또 있어. 거기도 보살님. 진원종은 뭐야? 옴마니반명 뭐 하는 거야, 보살님. 진원종 계통에서 남녀호랑경교가 나온 거야. 나무묘법 연화경이 그게 보살님 남녀호랑경교, 일본말로 남녀호랑경교 하는 거고 한국말로 하면 나무묘법 연화경이야. 법화경. 그 진원종 계통에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천태종도 있어, 보살님. 천태지자대사에
일본 불교도 천태종이 있어. 다 있어 보살님. 그러니까 선종도 있고 선종, 유식종도 있어 보살님. 유식종은 우리나라에 있었어. 그걸 법상종이라 그래. 따라서 법상종, 법성종. 그래서 법성종이나 법상종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유식만 전문으로 하는 사찰이다 해서 옛날에 그 대구에 가면 현풍 도송함 가다 보면은 유가사라는 절이 있어. 지금도 있어 대구에. 그건 유가사라는 건 유가라는 것은 유식을 얘기하는 집안이다 해서 유가라는 거야. 유가. 유식 선가가 아니라 유가다 해서 유가사라는 절이 있어. 그러니까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년, 1600년이 됐어도 보살 들어간 지가 일본 불교의 오리지널은 한국 불교가 신라 불교냐 고구려 불교냐 백제 불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일본 자체는 없었어 보살님. 그 일본 스님들은 다 모든 법도행을 오리지널로 한국 사람한테 배웠는데 백제 쪽에 배웠느냐 고구려에서 배웠냐 신라에서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자기네 스님들끼리도 뿌리를 내는데 내가 그 선종 도표 때문에 일본 노리타케라고 일본 임재종 그 스님하고 내가 알아서 일본 사람도 그 계보가 있어요. 우리 족보처럼 스님들 계보가 쫙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자기는 몇 대 후손이고 뭐 해서 막 달마대사부터 해가로 해서 막 들어와서 막 태고 모국사로 해갖고 법맥이 있는 것처럼 쫙 있어요 보살님. 그래서 자기는 지금 몇 대입니다 이걸 자부심을 갖고 얘기한다고. 자기 스승은 이 위에 이렇게 있고 전 여기 있습니다. 족보 만드는 것처럼 보살님.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일본 갔을 때 일본 불교라고는 한국 불교가 들어왔다. 신라 백제 고구려다. 어느 파냐. 관심 있게 봐도 보살님. 그래서 우리나라 선종하고 가장 비슷한 게 그 조동종이야. 조동종이라는 데가 있어. 히로시마인데 저쪽으로 가면. 그건 면백참선이야. 임재종은 뭐냐. 대자야. 마주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당하면 마주보고 해. 해암 스님이 임재종에서 서암 스님도 서웅 스님도 임재종법이거든. 임재종은 얼굴을 마주보고 해. 이 군대 내부관 같이 생겼어. 가운데 통로가 있고. 그 딱 침상 끝선에 딱 서로가 앉아갖고 보살님 대자라는 거야. 마주보고 하는 거야 보살님. 면벽참선은 조동종. 우리나라는 면벽참선이야. 일본에서 벽을 보고 하는 건 조동종.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하는 건 임재종. 그 임재종도 더 지독한 놈들이야 보살님. 임재종에 묘심사라는 절이 있어. 오사카 밑에 교토에 있어요. 교토. 경도. 교토. 내가 갔다 왔지. 거기 묘심사파가 있어. 묘심사. 근데 묘심사파는 두 가지 파가 있어 보살님. 이건 나나 하는 거지. 묘심사파는 청룡사파라는 게 있고 묘심사파가 있어. 똑같은 임재중인데. 왜? 묘심사파는 보살님 지독하게 수행하는 거야 보살님. 지독하게. 청룡사파는 보살님 좀 적당히 염불도 하고 뭐 적당히 해 보살님. 그 독종들은 묘심사파야. 파가 달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살님 봐봐.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다 보냈다. 그럼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불교 믿는 거는 불교 아니면 신도야. 불교. 일본은 기독교가 없어 보살님. 그건 몇 명 되지도 않아. 천주교? 어림도 없지. 일본 사람 다 불교인데 집집마다 부처님 모셔놓고 보살님 다 단가라 그러고 조그만 부처님 모셔놓고 기도하고 딱 공양한다 그러고. 그럼 일본자는 어떻게 수입을 잡냐. 사람 죽을 때 49제로 수입을 잡어.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절에다가 묘지를 주거든. 비석 하나 분양을 해 보세요. 납골 땅 비석. 그래서 큰 비석을 세우고 땅을 조금 더 차지하면 가격이 비싸고 돈이 없어서 싸게 하고 그런 거야. 거기 사람은 계속 죽으니까. 그러니까 절 마당마다 비석이 꽉 차. 시간이 오래 가면은 그 돈으로 운영하는 거야 말하자면. 초파일을 갖다가 음력으로 안 해. 우리는 음력 4월 초파일인데 일본 불교는 양력 4월 초파일이야. 일본은. 그리고 아버지가 스님이었으면 상자를 우리 두지 않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한테 절을 물리죠. 그 아들은 가업을 넘겨받기 위해서 스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불교는 90%가 대처승이야.
딸이 있으면 딸은 비구니로 출가해. 그래서 사위를 얻을 수가 있어. 가업이란 말이 가업. 그 내려. 그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보살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건. 한국 불교가 그래도 맥은 살아있는 거야. 일본 불교는 보살님 그래도 어떻게든 포교는 해. 그 바람에 대가 끊어지지 않아. 아들이 있든 딸이 있든 이면서 그 수천 계절이 내려오자. 그래서 아들 딸이 엇구르면 보살님 절이 폐사가 돼. 그걸 마을에서 지켜. 주지 없는 절이 많아. 그렇게 동네절 공동체처럼 돼 있어. 돌만 줘야 될 거 아니야. 주지를 안 하려고 그래 보살님. 시골절 같은 데는 수입이 없는데 거기다 여기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 출가할 사람은 없지. 그래서 유식이라는 게 대단한 거는 일본 불교는 유식 사상을 근본으로 해갖고 보살님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스님들이 유식학자를 최고 대접을 해. 유식하는 스님을 최고로 대접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는 대정대학이라고 있어. 그 대학교가 불교대학을 알아줘. 그 다음에 저기 교토에 가면은 화원대학이라고 있어. 교토에. 그 대학을 알아줘 보살님. 대학. 그래서 불교 대학 가려면 점수가 엄청 높아야 돼. 한국하고 달라 보살님. 한국은 적당한 점수면 동대 가지만 500점 만점에 400한 70점, 480점 가요. 동대는. 서울대를 400한 70점, 450점, 460에 서울대를 간다면 동대는 불교학과들은 제일 쉬워요 보살님. 근데 일본은 서울법대 들어가고 서울공대 가는 것처럼 불교대학의 커트라인이 제일 세. 최고 똑똑한 애들이 불교학과를 들어가고 거기서 날고 긴 애들이 불교학자가 되는 거야 보살님. 불교대학 교수가 되는 거야. 교수 중에 교수야. 대접을 잘 받아. 다 장학금을 주고. 일본 불교 다르다니까요 보살님.